연방수사국 FBI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데이트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데이트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데이트 앱을 통한 가상 만남이 성행하는 지금 항상 사기의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만나는 방법은 잘못된 게 아니다.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는 27일 미니애폴리스 흑인 사망 관련 항의 시위가 이틀째 펼쳐졌습니다. 이날 시위에서는 CHP 차량 유리창을 부수는 등 폭력화됐으나 28일 어제 시위는 첫날 시위보다 비교적 작았고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차를 향해 물병과 스케이트보드 등을 던졌지만 역시 순찰차가 지혜롭게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소식입니다. LA 확진자는 1,082명이 증가한 49,8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사망자는 40명이 늘어나면서 2,241명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확진자 수는 98명이 추가된 5,744명이며 사망자는 6명 증가한 142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모든 전문 요양시설들에 대한 의무적인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주 보건국은 28일 요양시설들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고 보고 모든 전문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직원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라고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주 정부의 이 같은 지침은 지난주 LA 카운티 보건국이 요양시설 거주자와 직원 10%만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한 지침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입니다. 세계 4대 메이저 대회로 꼽히는 보스턴 마라톤이 취소됐습니다. 이번 취소된 것은 124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올해 보스턴 마라톤은 4월 20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9월 14일로 일단 연기됐으나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 조직위는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행정명령에 더해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현행법 해석을 바꾸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을 오랫동안 보호해온 법을 폐기하거나 약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미디어에 개입하려는 이례적인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27일 급락한 지 하루 만에 어제 28일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 증가와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 격화, 부담 속에 휘발유 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이 유가를 뒷받침했으며 이에 따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7%, 0.90달러 뛴 33.7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총영사관과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오늘 29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잔리 LA 시의원을 초청해 코로나19 관련 LA시의 경제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질에 응답하는 온라인 미팅을 개최합니다. 이번 온라인 미팅에서는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 실행 결과와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 무료 식사 배달 프로그램, 스트릿 판매업과 푸드트러커가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LA시 지원 정책들이 설명될 예정입니다. LA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의 경제 위기에 직면해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 주민들을 위해 총 1억 달러를 투입해 오는 7월부터 렌트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획기적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LA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마티네스 시의장의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에 따른 렌트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LA시 중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중저소득층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9100달러 이하일 경우 LA시로부터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문은 또 1억 달러 규모의 렌트비 지원안이 시행될 경우 총 7만 4천여 가구에 매달 1350달러씩 2개월에 걸쳐 지원하거나 아니면 매달 2000달러씩을 3개월에 걸쳐 지원할 경우 약 3만 3천여 가구를 도울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한국뉴스입니다. 회계 부정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당선인이 열흘간의 침묵을 깨고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기자회견에 담담한 표정으로 입장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미리 준비해온 기자회견문을 그대로 읽으면서 뻘뻘 흐르는 땀을 연신 훔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23분간 이어진 기자회견과 뒤이어 10여 분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쏟아지는 질문에 비교적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 이후 11일간 이어지던 잠행을 깬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야당과 언론을 통해 제기됐던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안성 쉼터를 오히려 싸게 구입한 것이며 차액 횡령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으며, 그러나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데 대해서는 아니한 생각이었다고 사과했으며, 쉼터 월간 매각 논란에 대해서도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집 5채의 현금 구입에 대해 정대협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했으며, 딸 유학비는 윤 당선인 남편 김 씨의 1993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신청.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형사보상금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약 2억 4천만 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유학비를 충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일 합의 후 일본 정부가 주는 위로금을 피해자 할머니들이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할머니들에게 수령 의사를 확인했으며, 온전히 각자의 뜻에 따라 수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부정했으며, 유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018년 11월 17일 마포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에 유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대해 활동가들이 직접 지은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담소를 나눴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의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습니다.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규모는 29일 100명을 넘어섰으며, 이달 초 시작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266명까지 늘었습니다. 29일 0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명과 지역 감염 55명, 해외 유입 3명 모두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발생했습니다. 한편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도 105명까지 늘었습니다. 전날에 비해 확진자는 급증하지 않았지만 소독 후에도 물류센터 내 노트북 컴퓨터와 키보드 마우스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7차 감염까지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이날도 5명이 추가됐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현재 수도권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번 주말이 수도권 확산세를 꺾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오부제를 폐지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선 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정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도는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구매 오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재는 공정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두고 이복 형제 사이인 차남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40억 상당의 유산을 두고 분쟁 중입니다. 법적 다툼이 벌어진 유산은 감정가액 약 32억 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평화상 상금 8억 원입니다. 29일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당선인 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김홍업 이사장은 지난 1월 법원에 김홍걸 당선인 명의로 된 사저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이에 김홍걸 당선인 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찰청이 경찰과 국회의원 겸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에 대해 조건부 의원 면직 결정을 내려 황 당선인은 일단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29일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 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 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로자 38명이 희생된 경기 이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유가족이 29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크기에
반복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법적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유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결식장 방문도 요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정부도 책임있다, 제도 개선 실시하라, 억울한 희생이 없는 나라를 약속한 대통령은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기도 했습니다. 강수정, 이승주 기자였습니다.